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을 안 하셨으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하시고 공인인증서도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렸죠. 발급을 하는 거. 예, 그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예, 비번을 입력하시고요. 예, 여기서 이제 서류 제출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클릭은 하지 마시고요. 민사 서류로 가서 클릭하십시오. 민사 신청 탭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클릭. 사건 번호 아직 없으니까 확인 누르시고요.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걸 갖다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여기까지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사건명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부동산 전매이전 금지라고 딱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전매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자동적으로 뜹니다. 예, 그리고 목적물 가액.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소가 계산기라고 나타나죠. 연도는 올해가 2020년도입니다. 대상은 건물로 하겠습니다. 건물 구조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은 1번 목구조 2층 단독주택이죠. 보시면은 목구조 주거용 건물인데 등기부등본 보시면은 저게 단독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 그 다음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을 띄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현재는 20만 5,600원이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 2층 합쳐보니까 116.46평방미터였어요. 건축 연도는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201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도가 2017년 3월 27일 소유권 보존을 했죠. 예, 소유권 보존을 했고 이게 이제 건축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감산율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해당이 되면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체크. 예. 근데 대부분들 보니까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해당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산율 적용 제외 부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게 뭐 방범 뭐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제 전자화, 그러니까 좀 그 옛날 건물하고 다르게 좀 자동화되어 있는 빌딩들 있죠. 예, 그런 빌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그냥 참고로 하세요. 소의 종류는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요거죠. 물건의 인도, 명도. 소유권에 기한 경우죠. 이제 세도 안 내고 하니까 내가 도로 이제 넘겨받아야 되겠다. 소유권에 기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다 됐고, 이제 여기 이제 입력이 됐죠. 계산 결과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산 결과 딱 보니까 입력한 자료에 의해서 건물 가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소가 건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지금 가처분이죠. 가처분이니까 건물 가액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5943-470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맞죠? 이거를 목적물가액으로 건물가액을 목적물가액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닫기 하고요. 피보전 권리는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월세도 안 내고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월세가 지금 우리 법에서 이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에는 바로 해지 통고를 하고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에 의한 건물 인도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작성 예시 클릭해 보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이제 물건 소재지 관할법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제준 집은 제주도에 있다. 그럼 제주지방법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법원을 물건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저장을 누르시고요. 예, 저장을 누르시고 확인. 가처분에서는 등록 면허세하고 등기 촉탁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처분은 등기가 점의이전 금지 가처분은 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도 없는 거고요. 선담보 입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담보 제공 명령이 현금 내지는 공탁보증보험증권 둘 중에 어떤 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사자 입력입니다. 당사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당사자 입력을 이제 보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당사자 입력을 할 때, 이 당사자 입력할 때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입력을 어떻게 했는지. 본인은 이제 회원가입할 때 다 이게 입력이 돼서 불러오게 하면 다 불러와져요.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전자소송이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의로 이제 이게 이 주민등록번호가 저희 돌아가신 모친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서 뭐 누가 이렇게 도용하고 그러진 않겠죠. 현재 살아 계셨어도 나이가 102세니까 이거를 믿을 사람은
이거를 도용한다고 해서 누가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또 틀리면 또 에러가 나서 넘어가질 않아요. 당사자명은 요건 이제 제가 가명을 쓴 겁니다. 뭐 주소 같은 것도 이제 그 입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 취지 및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 취지는 가처분은 거의 다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이제 월세 계약이 있어서 이제 월세도 제대로 안 내고 쭉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서 명도에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이렇게 됐다. 이런 사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꼭 쓰셔야 돼요. 이 사건 가처분 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서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위탁 보증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입력 안 하고 또 파일로 내용 파일 첨부라는 게 있죠. 파일로 첨부를 하셔도 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파일로 첨부를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입력이라고 이제 목적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목적물 입력을 할 때 제출 방식 해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전자소송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하고 연동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좀 권장드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직접 등기 보유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를 갖다 입력하고 건물 내역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건물 내역은 이제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걸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건물 내역을 미리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려고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분 또는 소유권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기다 기재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소명 서류가 있죠. 소명 서류는 이제 원인 서류죠. 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원인 서류. 이제 보통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요. 또는 약정서가 또 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여기 나오죠. 예시가 있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이죠.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의 일부일 경우는 도면. 또 이 서류 외에도 이제 제가 첨부한 서류는 아까 그저 소가 계산한 거 있죠. 그거를 또 스캔해서 또 넣어줘야 돼요. 소가 계산한 거. 그거를 안 넣으면은 이제 어떤 보정 명령이 떨어지냐면은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나왔냐 이거를 소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정이 되도록 안 떨어지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미주알 고잘 있는 서류는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하시고 이제 서류는 이제 뭐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직접 파일 첨부를 해서 넣어도 PDF로 이 안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PDF를 넣어도 되고
한글 파일을 넣어도 됩니다. 여기 이제 전부 가능한 파일 형식이 있죠. 다 HWP 한글, DOC, 이거는 MS 워드, PDF, 텍스트 문서도 돼요. XLS, 엑셀 문서, BMP, 그림 파일, JPG 사진 파일, JPG 사진 파일, GIF 사진 파일, PNG 사진 파일, 전부 다 되는 거죠. 거의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예시로 2개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렇게만 넣으시면 안 되고, 서류를 다 챙겨서, 이건 기본사항이고, 다 챙겨서 여기다가 다 넣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작성 완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입력한 게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뭐 목적물가액, 피보정 권리의 요지, 자기가 작성한 대로 다 뜨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앞에서 잘하셔야 되죠. 앞에 절차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과물이니까 이게 틀리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든 문서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제 소송비용 납부는 평일 09시부터 20시니까 아직 제가 작성하는 시간이 시간 외니까 이제 납부는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 납부를 하고, 납부해도 지금 아마 불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납부는 어렵지 않으니까 뭐 가상계좌로 이렇게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다 나오죠. 인지액하고 송달료하고 이걸 갖다가 아까 그 이전에 보면은 납부, 거기서 이제 그 계좌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접수 증명서는 이거는 생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제출했다는 증명이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접수 증명서를 갖다 다 생성을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입니다. 제출. 이제 마지막 단계요. 이제 신청 통수를 안 했군요. 여기서 한 통 제출. 이걸 한번 보세요. 자동전자 서명된 후 제출됩니다. 한번 제출된 문서는 수정 또는 삭제가 안 돼요. 일단 제출되면은 이제 그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확인. 여기서 지금 이제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증서 비번을 여기서 넣어서 확인을 누르면 법원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작성한 걸 갖다가 다시 뭐 수정을 한다든가 이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 보정이니 이런 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설명을 좀 이제 더 드릴게. 공탁보증보험 증권 있죠? 이거는 서울보증보험에 회원가입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담보 제공을 보험증권으로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울보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력을 다 하고 이제 여기 서울보증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그 사건 번호를 갖다가 이제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걸 발행을 하고 이제 서울보증에서 바로 이제 이 보증보험증권이 전자보증소로 발급돼서 법원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게 없어요. 이제 서울보증에서 사건 번호하고 해서 이제 조작만 해주면은 서울보증에서 이 법원으로 직접 갑니다. 요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처분 부동산의 이제 그 표시, 이건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요. 아파트의 경우에
이거 좀 복잡하죠.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이제 단독주택은 이걸 갖다 그대로 이제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이상 이제 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입력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